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주요하게 어떤 뉴스가 있는지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뉴스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거는요, 이 국민 상생지원이라고 하죠. 이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된 이 동포들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도 이의 신청건이 7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서 오락가락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중앙일보가요, 국민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증, 우기면 주는 건가? 라는 제목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제5차 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이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닷새 동안 한 7만 건 이상의 이 이의 신청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지급 대상을 2% 정도 늘릴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은 여기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지역가입자 중에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것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서 이 혼란을 일으켰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려운 소수에게만 주든지 아니면은 전 국민에게 주든지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88% 지급으로 이 박탈감을 초래하고 행정비용만 늘렸다는 의견이 많다고 이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네, 이 국민재난지원금,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방송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이 동포분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88%라는 애매모호한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다 보니까요, 이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나 여당이 이 정확한 이 기준 없이 또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런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향신문도요, 이 재난지원금 1년 지급 대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이 국민일보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 국민지원금 오락가락 기준에 더 화가 난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액수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박탈감 내지 또 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들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 등 출국 유예 중인 이 국내 체류 동포 또 외국인에게 이 한시적으로 이 농촌 계절근로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로계절이 노예제냐, 이렇게 날선 비판을 제가 앞서 방송에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이탈을 해서 이 농촌 일손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계절근로가 이 또 다른 이 불법 체류자를 양상하는 이런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농촌에서 이탈을 해서 이 불법 체류자로 이탈하는 이 외국인을 탓하기 전에 이 농촌 일손 부족 현상 왜 일어나는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서 이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강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비상, 이 양구 지역만 76명이 몽땅 행방이 미연해졌다는 이런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지난 12일 이 강원도에 따르면은요, 도내 7개의 시군에 배정된 380명 가운데 이 양구군에 배정된 76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구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우즈베키스탄
지방자치단체와 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요.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193명을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가 양국은 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 의향을 보이고 이 법무부와 협의 끝에 대규모 인력 배정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양구 지역에 배정된 농사를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두 76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 불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이 계절 근로자를 가장을 해서 입국한 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에 배정되면은 야간 수당이 없이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불법으로 이 공장 등 일반 사업장에 일을 하게 되면은 기본급의 야간 수당 등 이 농촌보다도 2~3배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장 등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들까지 생겨나 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농촌 계절 근로자 이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탓하기 전에 일단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근본적으로 이 농촌의 현실을 알고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이 정치 뉴스도 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안 둔다고 하지만은 계속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동포분들도 정말 이 대한민국 고국에 대한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101세 철학자 노 교수도요, 현 정부에 대해서 이 비판과 우려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게재가 됐는데요. 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요, 일제시대에 태어나 이 공산치하에 살아보고 또 군사 독재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쌓아 올린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101세 철학자 이 김형석 연세대 교수, 네, 윤동주 시인 하면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연변 용종의 출신의 윤동주 시인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의 노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도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교실 때 모교로서 수학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는 철학 교수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이 김형석 연세대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 없이 산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애국심이 있다.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고언을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은 추석입니다. 이 코로나19로요,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고향 방문, 가족 모임, 고향 동창 모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고향길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이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 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최대 이 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이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이렇게 10일 밝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신문에 난 이 관심 가질 만한 주요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 취합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